예, 안녕하세요. 이변의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가 그 사건을 진행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벌금형 등 좋은 결과 도출했고,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보시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향정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 동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합성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성대마랑 액상대마 차이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합성대마 같은 경우는 향정입니다. 향정. 그리고 이제 감옥에 해당하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이 남옥인데, 남옥보다 더 안 좋게 보는 감옥입니다. 감옥. 처벌 수위도 높고, 그게 이제 합성대마입니다. 그리고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마입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합성대마인지 액상대마인지.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러 차례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합성대마를 매수, 흡연, 판매 등을 한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설사 자수했다 하더라도 구속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마약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유예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A씨에게 자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자수를 하였으며,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할 때 자수서를 써가지고 가서 A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서 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진행할 때 당연히 혐의는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단약 서약서, 단약 일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내역서, 단약자 모임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여자친구의 권유로 합성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자수를 하였다는 점,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A씨 전과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A씨는 약물 중독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나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친문을 진행해서 위 여러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는 A씨는 전과도 있었고 사안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횟수도 많고, 가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대마 감옥입니다. 향정.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 즉 징역형이 선고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건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 최근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분위기가.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이제 엄중한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왜냐면 클라이언트분들이 판단해서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심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마약 사건을 많이 안 다뤄본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그러니까 혼자 대응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 없이 대응하시다가 구속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초기부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나 파트너 변호사님, 그 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에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